161번 문제. 161번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조선업종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 요인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소음, 두 번째로는 용접흉, 세 번째로는 철분진, 네 번째로는 유기용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충청도에 사는 소의 이름이 용철이어유, 소용철유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2번 문제. 162번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할 때 이 평가의 명칭을 쓰시오. 해당 평가의 명칭은 위험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163번 문제. 163번 문제는 23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 작업자의 특성 요인은 첫 번째로는 성별, 두 번째로는 연령, 세 번째로는 과거 병력, 네 번째로는 작업 습관이 되겠고, 두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 작업의 특성 요인 또는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은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동작,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세 번째로는 무리한 힘의 사용, 네 번째로는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마지막으로는 진동 및 온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164번 문제. 164번 문제는 23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또는 주지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제하시오. 첫 번째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위해 요인, 두 번째로는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세 번째로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의 올바른 작업 자세와 따로, 그리고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이렇게 따로 쓰게 된다면 둘 다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65번 문제. 165번 문제는 23년 2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보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로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옳은 내용. 다음으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명할 수 있고, 다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이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166번 문제. 166번 문제는 23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이 있고, 다음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자격이 되고, 세 번째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자격이 되고, 마지막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총 12가지인데 전부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해당 4가지라도 암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67번 문제. 167번 문제는 24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여기서 디메틸포름 아미드의 시기는 1개월 이내가 되겠고 성면의 주기는 12개월이 되겠고 염화 비닐의 시기는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전체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168번 문제. 168번 문제는 24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인자의 단위를 쓰시오. 여기서 성면의 단위는 개 퍼 세제곱센치, 증기의 단위는 ppm 또는 mg 퍼 세제곱미터, 고온의 단위는 WBGT 섭씨온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소음의 단위는 A 특성의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음의 단위를 단순 데시벨로 쓰게 된다면 0점 처리되니 꼭 A 특성의 데시벨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169번 문제. 169번 문제는 24년 3회, 24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사항 다음 보기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첫 번째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두 번째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세 번째로는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네 번째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섯 번째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여섯 번째로는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들도 언제든지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고 여기서 수험생을 짜증나게 하려면 이거를 전체를 쓰는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빈칸 대비로만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의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으로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되겠습니다. 170번 문제. 170번 문제는 23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는 옳은 내용. 두 번째로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도 옳은 내용. 디귿은 적정한 온도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도 옳은 내용.
리을의 적정한 밝기 50럭스에서 1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이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적정한 밝기는 50럭스에서 100럭스가 아닌 100럭스에서 200럭스가 되겠습니다. 미음에 의자 등 휴식이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